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윈윈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좀 많이 떨려요. 왜냐면 윈윈그룹 워낙 잘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최숙희 사장님 그룹이 엄청 성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엄청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스토리는요, 제가 막 엄청 뭐 1, 2년 안에 피해를 가고 뭐 이런 사업자는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제가 어떻게 코로나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팁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네, 가르치는 자리 아니고요. 공유를 하고 싶어서 네, 강의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편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인제 제 소개를 먼저 해 주셔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천만장자이신 장순현 이길재 사장님이십니다. 그전에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기는 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요.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했고요. 지금 기묘한 사진이 떠올라 있는데 과천에서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중학교 때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국체전도 나가고요. 그때 인제 힘들기는 했지만 좀 꾸준히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3 학년 때 부모님께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시작하셨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뉴스킨 초기부터 이제 그 IMF 시절 겪는 부모님 모습까지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때까지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활동을 하고요. 인제 고등학교 때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뉴스킨 덕분에 유학을 갔어요. 네. 근데 그전에 인제 어머니께서 인제 해외를 많이 가셨고 저희 미국 뉴스킨 첫 컨벤션도 어머니가 혼자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세계관을 보시는 눈이 좀 넓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의 기회가 있을 때 간다고 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졸업을 했고 경제학과로 졸업을 했고요.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사실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죠.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제가 취업한 곳은 글로벌 IT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었고요.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고 이제 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IT, 아마존 뭐 이런 곳에 다 계세요. 그래서 그 IT 쪽이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을 선택을 했었고요. 직장 생활은 사실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32살 말 거의 33 살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이제 알아보고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 한국에 나올 때마다 랠리랑 세미나를 다 다녔어요. 고등학교 방학 때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갈 준비도 했지만 남는 시간에 저는 세미나장 와서 백사무 와서 강의 계속 들었고요. 대학교 때는 방학 때 한국 들어오면요 무조건 랠리 다 참석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사장님들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세미나 참석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33 살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뉴스킨의 보상 모델이라든가 왜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 살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35 살입니다. 네. 제가 왜 뉴스킨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한테도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였죠.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첫 3 년은 굉장히 즐겁게 다녔고요. 5년 차에 성과가 났고 근데 5년 후 지나고 6년 차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 직장 상사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다녔던 곳에는 유능한 상사분이 계셨는데요. 30대 후반에 이사라는 직급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내가 훌륭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30 살이 5년 후에 30 살이 되고 이사님이 40대 초반, 중반에 되시고 나서부터 이사님께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습을 저한테 직접 보여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회사 안은 굉장히 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부품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 사실 그 일도 되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보람차고요. 어쨌든 내가 그 소속이 되어서 나의 파트를 해냄으로써 어떤 일이 해결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글로벌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영어 쓸 일도 많았고 뭐 출장도 해외로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내가 회사 밖에 나가면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회사라는 이 껍질을 벗고 나면 정말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 정말 직장 생활 하신 상사분처럼 살고 싶은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장에 오래 머무르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제 40대 중반에서 정말 능력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수가 있고 사실 50대까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조직에서 인정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존경할 만해요. 존경할 만한데 이제 그 40대 중반의 언저리에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쭉 더 진급을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불안함을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았어요. 네. 그 불안함이 결코 그 이사님들의 불안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10년 후에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천만장자이긴 하시지만 사실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장순현 사장님은 경인교대 출신이신데요. 모교에 기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개인 기부자로서 최다 금액을 하셔서 이제 강의실도 어머니 이름으로 따로 경인교대에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요, 그냥 저 하나 먹고 살기 바빴고, 사실 남들을 뭐 돕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돌아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여유는 진짜 없었던 게 보였어요. 근데 저한테 가치 있는 삶이란 전 당연히 남 돕고 남 도우면서 살고 싶죠. 남 도우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 정말 나 하나 위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되게 빠듯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정말 가치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일 외의 가치를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전 직장 생활 막 쉽지는 않았거든요. 성과는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절대 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뉴스킨을 고민할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30대 초반이든 20대 중반이든 만약에 뉴스킨을 만난 시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 투잡이라도 아니면 뭔가라도 뉴스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요. 제가 40살에 가서 지금의 나를 돌아봤을 때, 30살의 나를 돌아봤을 때 그래, 40살까지 뉴스킨 안 하고 있다가 40살에 뉴스킨 시작하기 잘했어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30살에 투잡이라도 하면서 뉴스킨으로 뭔가라도 해볼 걸, 전달이라도 해볼 걸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강의 중에 막 뉴스킨 소비자로 뭐 10년 있었다가 사업을 하게 됐다. 5년 있었다가 사업을 하게 됐다. 뭐 왜 이제야 눈을 떠서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40살에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이게 어느 정도 비전이 있다는 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가만히 있다가 40살에 퇴직을 하고 나서 하는 게 과연 내가 그때 가서 역시 40살까지 직장 생활을 하길 잘했어. 그리고 40살에 뉴스킨 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할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40살에 나를 생각하면서 40살에 내가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제가
노란색 글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요,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해요. 나는 40살에 갔을 때 뭔가 하지 않은 30살의 나를 보면서 후회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도 사실 뉴스킨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 친구가 울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저한테 카톡 따로 보내왔어요. 저보고 동기부여 강사하래요. 근데 제가 한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미래를 보지 않으면 뉴스킨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뭐 1,000만 원 벌면 좋겠지만 사실 뉴스킨 사업이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들 때에도 제 자신을 항상 이 40살에 갖다 놓고 그래 그 40살에 갖다 놓고 지금을 생각해보자 그 생각으로 항상 사업을 하고 있고 제 자신을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뭐 천만장자의 딸이라고 해서 딱히 식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 얘기 하셨죠. LOI 과정을 이제 네 힘으로 통과를 해라. 근데 저 할 때는 2,000포인트 아니고 6,0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000포인트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죠. 근데 신기한 거는 6,000포인트를 제 힘으로 다 통과를 했고, 제가 소비자를 다 구축해서 6,000포인트를 통과를 했고요. 그 턱걸이 하듯이, 턱걸이 하듯이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하니까. 저도 이거 고민했고요. 사람들 시선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주변은 다들 그냥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취업해서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뉴스킨이나 이런 비즈니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시선이 조금 두려운 게 있었고요. 항상 이거죠. 언제쯤 성과할까? 제가 회사에서는요, 진짜 밤새고 일하니까 성과가 나더라고요. 뉴스킨은 맘 같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바로바로 나지 않는데 언제쯤 성공할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언제부터 들었냐면 정말 뉴스킨 그래 배워보자라고 한 순간부터 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소비자 만드는 것도 진짜 자신이 없었고요. 뭐 리크루팅을 한다거나 그 외의 것들, 또 다른 사장님들처럼 뭐 SNS를 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해본 게 한 번도 없어서 이런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걱정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요. 강의를 좀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때는 103호가 저희 서울에 103호 강의장이 활성화돼 있어서 아침, 오후 그리고 이제 저녁 강의까지 주말까지 해서 강의를 꽉꽉꽉꽉꽉 채워 들었고요. 그거를 채워서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첫 파트너가 첫 달에 나왔어요. 근데 제품으로 파트너를 만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사업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STP를 해서 이제 파트너가 생겨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파트너랑 지금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지만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도움이 돼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저는 진짜 비즈니스 시작하고 1년 만에 코로나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한 6개월 정도는 처음에는 지인들 만나다가 저는 6개월부터 바로 콜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해에는 처음 콜드 하니까 그래 이 정도로 해도 난 대단한 사람이야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진짜 콜드 빡세게 해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콜드를 못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코로나 속에서도 저도 정말 신기한 게 소비자가 계속 생기고 파트너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제가 매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모두가 하는 탱코어 다 하는데요. 여기 쓴 내용은 뭐냐면요. 솔직히 탱코어에서 매일 신규 사업 사업 전달하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 정말 제가 매일 하는 거를 써놨거든요. 저 솔직히 하루에 한 명한테 사업 전달하는 거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 하고 있어요. 책 읽기, 세미나 참석, 강의 듣기, 고객 연락 3명, 신뢰 쌓기, SNS 운동하기. 근데 여기서 고객 연락 3명이요. 고객은 사실 연락할 고객들이 이제 많은데요. 정말 우울한 날이 있거든요. 우울하고 정말 처지고 너무 피곤하고 이런 날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건 뭐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했던 거. 저 어떻게든요, 연락 3명은 했어요. 정말 카톡하기 싫고 너무 처지고 막 우울한 날에도요, 무조건 연락 3명 했고요. 고객 연락 3명을 했고요. 그리고 책 읽기랑 강의 듣기는 제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처지는 날 강의 듣고 책 읽으면서 제 자신을 북돋우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는 정말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요새도 매일 하고 있고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는 되는 거 다 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이런 거 저는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막 시간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누가 저한테 이런 거 해보세요 연주 사장님 했을 때 안 해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동호회, 약소적 콜드, 그리고 3P 바인더 이런 거 배웠는데 저는 그거 다 했어요. 솔직히 이거 다 하려면요, 고객 안 만나도 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고요. 감사일기 매일 쓰는 거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쓰는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일기 쓰고 명단 쓰고 있고, 고객일지 쓰는데요. 저는 고객일지 쓸 때 노션이라는 앱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노션이 앱에서 쓰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어서 요즘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노션은 제가 그냥 고객일지 관리할 때 편해서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는 이 모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1대이기 때문에, 뭐 저희 부모님은 하모니 G7 그룹의 시스템을 돌리시지 뭐 제가 들어갈 만한 작은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형제 라인들과 뭉쳤고요. 형제 라인들이 피는 다 높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저랑 생각이 맞고 저희 또래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힘이 다 약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스템 안에서 모으고, 처음에 335 모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큰 시스템을 돌리게 됐고,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한때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힘든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뭔가 소비자도 안 생기는 것 같고, 파트너도 안 생기는 것 같고 했는데, 장소연 사장님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러면은 비즈니스 어려우면 누구누구한테, 어떤 사장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는 봤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뉴스킨 다 물어보면 서로서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락 안 해서 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하고 나면요, 제가 진짜 이분은 사업 잘하시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진짜 제가 강의하고 나서 바로 연락 와요. 사장님 강의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냐고. 그럼 저 당연히 알려드리는데요. 저조차도 저는 처음에 다른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를 못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좀 저는, 네, 사무실에서 우연히 누구 마주치면 이제 잠깐 시간 날 때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제가 여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형제 라인 분들과 운영하는 시스템이 유피코리아라고, 저희는 이제 TR방 하고 있고요. 동안방도 형제 라인과 함께 하고 있고요. 바이트 클럽이라고 투잡 스쿨을 월요일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잡 스쿨 같은 경우에 전 그룹에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여러 그룹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이 바이트라는 거는 저희가 5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쇼더 플랜 책 갖고 5명이서 모였는데요. 그 다음에 2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까지 들어왔는데, 모두 다 저의 파트너분들은 아니고요. 파트너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여러 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일리 루틴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2년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인맥이 자꾸 엮이고 파트너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기는 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인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보통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TR 소비자를 만들고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파트너를 만드냐 하는데 사실 결국은 저는 인간관계였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을 빼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약속 잡으세요, 약속 잡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저를 먼저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저랑 계속 약속 잡고 싶어서 이렇게 거꾸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희는 그만큼 에너지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강의에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킨을 빼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럼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약간 이게 알고는 있지만 궁금했던 거죠. 네. 뉴스킨을 빼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네.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거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써보셔도 너무 좋고요. 이것도 지금 안 쓰시면 안 쓰시잖아요. 내가 즐겨하는 취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어떤 정보는 여기서 뉴스킨 정보 말고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나는 어떤 사람들을 내 주변에 알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드릴 건데, 맞아요. 제가 이제 뉴피 코리아라는 TR90 시스템에서 저희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등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비자랑 파트너를 다 엮었어요. 근데 이것도 등산 모임 하면 사업자들만 막 부르고 우리 뉴스킨 쓰는 소비자들만 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세인 모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모임은요. 일반인들도 반 와요. 15명까지 모였는데요. 거의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꾸준히 멤버가 번갈아 가면서 모이는데요. 반은 뉴스킨 사업자나 소비자인데요. 3분의 1 또는 반은 그냥 일반 등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로 사람들 다 집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요즘 근황 얘기할 때, 나 등산 다녀. 그래서 등산 얘기를 하면요. 뉴스킨 얘기할 때보다 등산 얘기할 때 눈이 더 반짝거려요, 그 사람은. 다 아시죠? 뉴스킨 얘기 먼저 꺼내면은 얼굴 피하고 막 이러는 거. 네. 저 등산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요. 등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등산에 더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저는 직장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자주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등산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고요. 이 등산을요, 저는 블로그랑 인스타에다가 우리 뉴피코리아에서 운영하는 TR90 등산 모임입니다라고 안 하고요. 그냥 월 1회 등산을 가는 등산 동호회 모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홀드로 제가 인스타랑 블로그로 등산 모임에 조인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그 중에 소비자가 생겼습니다. 네.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요, 뉴스킨 말고 등산이나 아니면 뭐 독서, 뭐 아니면 클라이밍, 뭐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뭐 그게 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는 거죠. 저는 이런 등산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게 하려면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사실 더 알고 있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네. 알고 있는 게 더 필요하고 저는 회사 생활 다닐 때부터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취미생활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줄 게 많은데, 저는 정말 뉴스킨 처음에 이 등산 모임도 했을 때, 친구들한테, 야, 뉴스킨, 나 그 사업자들이랑 등산 모임에 하니까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막, 야, 가서 니네 이상한 거 뭐 하고 이러는 거 진짜 가기 싫다. 진짜 제 친구들 친해서 또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요즘 뭐 하고 지내? 나 취미로 등산 시작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가 모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이 등산 모임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취미는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취미 있는 걸로 관계를 좀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요즘 원래도 열심히 했지만 요즘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뭔가 대학교를 나왔으면 대학교에서 인맥이 있고 알바를 했으면 알바에서 인맥이 있고 사회생활을 했으면 사회에서 인맥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연결을 좀 잘 해줘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나한테 뉴스킨 말고 다른 거를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그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뉴스킨을 전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등산 얘기를 하고 뭐 클라이밍 얘기를 하고 뭐 골프 얘기를 하고 독서 얘기를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등산 모임을 월일회 하니까요. 1년에 한 번 만나던 친구를요. 월일회씩 1년에 12번을 만나게 돼요. 뉴스킨 얘기 정말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예. 사실 온라인에서 컨택하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네.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컨택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콜드로 만난 분들은 온라인에서 등산 모임으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 관심사가 그 사람과 무엇인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공통 관심사를 만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가 필요한 거죠. 뉴스킨 외에 제가 잘 아는 무엇인가 내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앗을 많이 저는 좀 뿌리고 다녔는데 그 결과는 절대 1년 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1년 후에 나타났고요. 만남의 기회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타이밍도 볼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안 만나고서 카톡으로 연락한다고 그 타이밍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정말 1년에 한 10번만 만나도요. 그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투자거리를 찾는 그 타이밍에도 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야지, 네, 어느 정도 만나야지 이 타이밍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가 진짜 뉴스킨 때문에 사람을 일부러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도 저 사업 초기에 뉴스킨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뉴스킨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솔직히 대화할 때 내가 언제 뉴스킨 얘기를 꺼낼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갑자기 친구가 두피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 뭐 갈바닝 얘기해야겠다. 이랬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모이지 않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제가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저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 회사 이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SOS를 치신 거예요. 너무 인력이 부족한데 잠깐만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묻지도 않고 페이를 묻지도 않았어요. 얼마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다만 제가 본업이 있으니 저는 이러이러한 시간에만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와드렸는데 도와드리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요. 전 직장 사람들이 다 연락이 오면서 갑자기 다 만나서 밥 먹고 하면서 연락 끊겼던 사람들이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인맥이 한 번 더 넓어진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 오케이 할 때 그분이 너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페이랑 상관없이 오케이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할 때 인맥이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게끔 하자. 이게 더 편하다라는 거여서 그러면 나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냥 이런 거죠. 뉴스킨으로 인해 사람이 달라졌다를 보여줘야 되고 제 친구 파트너로 들어온 친구가 TR90 해서 완전 제가 생활 습관을 바꿔 나서 회사에서 진짜 티가 나도록 진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어줬거든요. 친구도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제 뉴스킨 하니까 하고 나서 달라졌어. 아니면 뉴스킨 제품 쓰더니 살 확 뺐네. 뉴스킨 제품 진짜 좋은가 봐.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제 본인 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SNS 요즘에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SNS에서는 이거예요. SNS에서 어떤 분들 SNS를 되게 잘하는데 SNS로 잘 생각보다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SNS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해야 돼요. 나는 뉴스킨과 상관없이 그냥 멋진 사람인 거예요. 나는 되게 멋진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뉴스킨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노출을 시키는 게 조금 필요해서 약간 현실 세계와 SNS 세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본캐, 부캐 시대예요. 그래서 SNS에서는 저희가 본캐가 뉴스킨이 아닌 다른 걸로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브랜딩을 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품 올리잖아요. 근데 뉴스킨 SNS로 성공하시는 분들 인스타 보시면요. 다 본캐가 있는데 본캐가 마치 뉴스킨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면 뉴스킨 사업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활에 뉴스킨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아주 가끔 딱 제품 올릴 때 그때 막 문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에서는 저는 본캐를 다르게 조금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대여서 댓글 달고 있고요. 결국 결론은 그냥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뉴스킨을 빼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SNS 상에서든 현실 상에서든 뉴스킨을 빼고도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런 인간관계 강의 여기에 안 넣었다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요새 느껴서 넣은 거거든요. 제가 뭐 인간관계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데요. 제품 하나도 없죠. 저도 요새 옛날에 제품 열심히 올리다가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은 제품을 올리지 않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그중에 연주책장이라는 해시태그 들어가면요. 저는요, 책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책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여드릴 건데 제 책장 중에 하나인데요. 글 쓴 거 보이시죠? 인스타그램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제 양보다는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양보다 질이에요. 저 이거 책 하나 읽고 쓰는데 사실 3시간 걸렸어요. 네, 그렇지만 줄거리 굉장히 짧은데요. 3시간 걸려서 쓴 글이에요. 양보다 정보의 질이 높아야 팔로워가 늘더라고요. 팔로워가 늘고요. 당연히 댓글 소통 시간을 내서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글 쓰다 저 정말 처음에 SNS가 손목 나갈 뻔했거든요. 저 블루투스 키보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깨알 팁.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셀프 브랜딩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노출하고 있고요. 저의 목표는 뭐냐? 뉴스킨 사업자들, 제품 올린 사업자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만 왜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고 싶은지,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시간이 걸리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제품 올릴 때보다 팔로워 훨씬 잘 늘어요. 네. 브랜딩 후에 제품 셀링이고요. 제품을 올리면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요. 꾸준히 하면 일단 지인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저는 지인들을 소비자로 많이 엮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인스타를 1년 하니까 1년 후부터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도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저 되는 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래서 하루가 진짜 바쁜데요. 블로그도 저는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블로그는 저를 나타내기 좋죠. 인스타보다 더 자세한 글을 쓸 수 있고 뉴스킨 제품 말고요. 책이면 책, 아니면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 일기면 일기 이런 거 꾸준히 쓰시면 좋은데요. 키워드 활용하기가 있는데 키워드 혹시 활용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키워드 활용법 검색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요. 뉴스킨으로 검색하면 뉴스킨 사업자들이 글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막 시작한 분들은 상위 노출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키워드를 단백질로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 단백질로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내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활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는 시간이 없어 못 드리고요. 이 부분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고요. 뉴스킨 정보랑 여러 정보 포스팅 올리는 거랑 포스팅을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빼독과 체질 개선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 TR 부분 프로그램에 글을 쓰고요. 이거는 노출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요. 제가 지인들한테 이번에 TR 부분 프로모션 할 때요. 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해. 뭐 하면서 이 블로그 그냥 보내줬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블로그에 글이 자세히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보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카톡에다가 글 길게 해서 보내면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스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블로그로 지금 인스타로 데몬 많이 잘 잡는 팀도 있고 뭐 아닌 팀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팀으로보다는 제가 혼자 한번 해봤는데요. 블로그요. 댓글 하루에 50개 달면요. 한 명 연락 옵니다. 네, 한 명에서 두 명 데몬 잡힙니다. 네, 그거 50개씩 매일 일주일에 5일만 하시면 10명 정도 평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데몬 잡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남의 블로그에 가서 계속 댓글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연락 와요. 저는 이거 예전에 인스타그램 강의 듣고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으로 데몬 소비자를 잘 만들길래 궁금해서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꾸준함이 답이고, 근데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거든요,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1시간? 1시간 반? 네,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콜드 나가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온라인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다는 거 한 50명 하시면 진짜 한두 명 나오니까 이거 한번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결국 그래서 나란 사람을 노출시키고 나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TT형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T자형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T자에서 세로 막대가 깊게 들어가잖아요. 나는 한 가지 지식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T자에서 가로는 이제 얕은 지식들을 넓게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요, TT형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TT 또는 TTT. 뭐냐면요, 전문 분야를 2개 또는 3개인 거예요. 넓게 알되 전문 지식이 예전에는 1개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2개, 3개가 기본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이미 T자가 있죠. 왜냐면 저희는 뉴스킨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뉴스킨 전문이니까. 근데 그 하나를 더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의사인데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엔지니어인데 아마추어 헬스 댄서인 거. 예. 이런 사람들인 건데요. 뉴스킨 전문가는 당연하고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하려면 어떤 새로운 성 정보를 내가 줄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도 노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노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 하면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냐면요. 저는 일단 그 독서, 연주 책장 해서 거의 66권 가까이 제가 작년부터 해서 1년 넘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책 서평도요, 출판사에서 직접 책 보내줘서 쓰고 있어요. 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꾸준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 운동, 그리고 평일날 가는 카페, 예, 이걸로 컨셉을 잡고서 제가 가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잡고 싶고, 정보는요, 예, 책 정보 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뉴스킨 하면서 너무 막 바빠서 이러는데,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매주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뉴스킨에 전업하면 사실 맨날 바쁜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솔직히 버리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내면은 가능하긴 하는데요. 그 안에 저는 제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뉴스킨에만 이게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랑 진짜 언젠가 외부 소통이 안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순현 사장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식견이 넓으신 거 아시죠? 예. 저한테 뉴스킨을 공부하는 건 당연히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외의 지식도 반드시 넓혀야지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세상사를 알아야지 사람들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매주 3시간씩 뭔가에 관심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1년이면 156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1년에 한 가지씩은 네, 하시게 될 거예요. 뭔가 전문가가 돼 있을 거예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정보를 줄 수 있는 수준. 네,
그 정도까지 가실 건데. 그래서 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제 예시 갖고 왔는데요. 전요 클라이밍은요, 고수는 아닌데요.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 저 초보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돼요. 네, 이거 당연히 여기 클라이밍도 그렇고 등산은요, TR90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1년 지금 했는데 1년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나는 등산을 꾸준히 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등산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들이 먼저 연락 옵니다. 1년 딱 했는데요. 1년 했는데 그러고요. 독서도 코로나 시작하고 작년 2월에 책스타그램 연주 책장 시작했고요. 근데 그 뭐지 책서평 써달라고 출판사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1년 했어요. 클라이밍은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1년 했거든요. 1년 했는데 그때 이제 초급은 탈출했기 때문에 강습할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요새는요.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그냥 공부를 취미로 사실은 했거든요. 남는 시간에 했거든요. 남는 시간 했는데 제 주위에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연락이 와요. 제가 바리스타 배운다고 하니까 물어봐 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다 단기간에 쌓인 건 아니지만 뭐 하나만 정해서 1년만 해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평균보다는 조금 지식이 좀 많이 쌓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딜 가면은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와요. 뉴스킨 때문에 만나자고는 하지 않지만 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뉴스킨을 전달을 하죠. 네. 하고요. 연락이 이어나가는 거는 이렇게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인한테 전달하기가 제일 힘든데 저 지인한테 제일 많이 전달을 했어요. 지인한테 제일 많이 전달했고 지인한테 자연스럽게 전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처음 왔을 때 뉴스킨 얘기하지 마 라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요. 근데 결국엔 그냥 그거였어요. 제가 평소에 항상 뭔가 저는 도움을 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뭔가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뉴스킨을 솔직히 이제 막 직장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1년차 뉴스키너인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얘 직장 생활 힘들어하니까 어떻게든 뉴스킨의 비전을 전달해서 뉴스킨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이직을 찾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 내가 어디 사람 필요한지 알려줄게 하고요. 이직 도와줘요. 도와주는데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뉴스킨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먼저 도와주지 무조건 내가 판단하기에 뉴스킨 지금 하면 딱이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달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저한테 항상 먼저 연락이 와요. 네, 항상 먼저 연락이 오고요. TR90 소개해달라고 해도 되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소개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해 인사, 명절 인사, 연말 인사, 생일 인사는 사회생활 혹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일하셨다 그만두신 분들도 전업하셔도요. 그냥 대학교 친구들, 예전 회사 사람들, 아니면 알바에서 만났던 사람들, 동아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저는 이거 생일 되게 카톡이 고맙게도 생일이 뜨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연락해요.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하고요. 그 좋은 말 보내는 것도요. 좀 소통이 되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 하면 이 좋은 말 보내기를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보내기 시작해요.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한 반년 있다가 좋은 말 보내자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를 했나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좀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네 싶으면 바로 다다음 날부터 이제 그 좋은 말을 보내면요. 그 친구가 되게 고마워해요. 그러면 그때 고마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가 좋은 말 있으면은 종종 보내줄게 하면서 계속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인들 인스타 스토리에 반응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댓글 다는 거 기본으로 하고 있고 결혼식과 행사는 결혼식과 행사를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게 되면 그날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한테 만나서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고 반드시 카톡을 남깁니다. 만나라고 하고요. 지인들한테 어떻게 전달했냐면 지인들한테요. 너 이거 쓸래? 아니면 이거 써봐. 이렇게 권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나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 야, 우리 갈반이 진짜 유명한데 리프팅 이런 거 고민돼 있는 사람 소개해줘.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 소개해줘. 해독 필요한 사람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다가 본인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댓글 많이 들어갔고요. 요즘에 있었던 건데 카톡 프사에 제가 바디
아토피를 얼마 전에 찍었어요. 저희 그 뉴핏 코리아 매니저들이랑 같이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카톡 프사에 올려놨거든요. 카톡 프사에 올려놓으니까 와, 이게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들이든 최근에 연락 온 사람들이든 다 첫마디가 뭐냐면 바디 프로필 찍었네? 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전 여기서 왜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TR90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황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네요. 그래서 그때가 때마침 TR90 그 시즌이었어요. 프로모션 시즌이어서 제가 야, 나 지금 뭐 우리 해독 프로그램 때문에 되게 바빠 하면서 뭘 했냐면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스토리텔링을 어떤 걸 했냐면 내 친구 아토피였는데 이거 TR90 먹고서 살 빠지고 아토피도 나서 뭐 부모님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고지혈증이어서 고지혈증도 나았어 이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듣다가 야 우리 엄마 고지혈증인데 그거 우리 엄마 사줘야겠다 하면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제품이 전달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새로 이제 그 커피 클래스도 그렇고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새로 카톡 추가하시는 분들마다 제 카톡 부사 막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 거기서 다 TR90 얘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미팅을 잡았죠. TR90 상담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아는 지인들 위주로 저는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TR90으로 비즈니스 전개하는 거는 그냥 요새 저는 제가 뚱뚱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TR90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새는 상담을 하면 TR90이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제 자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TR90 취업할 때 다이어트 강조하고요. 인바디 양자기 측정하고 다이어트 확실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TR90 얘기할 때요. 우리나라에 다이어트 잘 된다고 하는 식품들 되게 많아요. 아시죠? 되게 많아서 저는 거꾸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살이 안 빠지는 원인을 난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스토리텔링은요. 제가 이제 TR90 임상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임상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대부분 해독 관련으로 얘기를 합니다. 해독이 안 돼서 그 사람은 살이 안 빠졌던 거야. 해독 안 되면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안 빠져. 근데 대부분 살 안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살이 오랫동안 안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멘트를 날려요. 살이 안 빠진 원인 알려주겠다. 그리고 상담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제는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와 해서 궁금증 일으켜서 왔는데 결국 얘기해 주는 건 해독을 하거든요. 너가 해독이 안 돼 있어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하고 양자기 측정해서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너 해독되기 전까지 살 안 빠져. 해독이 되면 다이어트가 되고 다이어트가 되면 너를 보고 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걸로 다이어트 비용도 커버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저는 보상풀이는 옛날에 1년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TR을 진행하게 되면 TR을 진행하는 사이에 사업 설명을 하고 보상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만나는 첫 만남 당일에 이 세 가지 설명을 다 끝내요. 해독, 다이어트, 보상까지 다 끝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TR90도 잘 들어가고 파트너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책자 보고서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노트북으로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합니다. PPT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줌 미팅으로 30분씩 해서 고객을 관리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2주 또는 4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긴 파트너가 제 친구인데요. 제가 정말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 게 저를 항상 좋아했던 친구고 1년차 때 이 친구한테 이제 아토피가 심해서 아토피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친구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제가 연락 주겠지 하고서 가만히 있었더니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2년차 때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사업하고 2년 되는 날 친구한테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때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불렀더니 진짜 왔어요. 오고서 얘한테 이제 이 친구한테 1, 2, 3 다 얘기했죠. 해독, 다이어트, 그리고 보상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요. 이 친구가 멋지게 10% 성공하고요. 사업자 당연히 달성했고요. 2,000포인트 기간에 사업자 달성했는데 6,000포인트로 이 친구는 다 달성을 했고 투잡으로 지금 저랑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TR 전달했을 때 사실 아토피가 심해서 전 제품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친구가 딱 저한테 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래, 내가 너는 믿는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 나는 되게 노하우 막 진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국 관계다. 인스타도 관계고 블로그도 관계고 오프라인도 다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 단시간 안에 막 뭘 많이 이뤄낸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 소비자를 만드는 파트너를 만들든 조금씩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뭐 가끔 힘들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1년을 마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해내온 일들을 적어보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또 내가 뭘 지금까지 했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진짜 1대 소비자만 200명 이상 만난 것 같아요. 1대 소비자 플러스 뭐 소개 받아서 만난 사람들까지 정말 200명 이상, 200, 300명 만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소개를 받아서 제품이 들어간 경우가 꽤 돼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만큼 저는 인맥이 넓어졌고요. 의식적으로 연락을 해서 끊겼던 사람들과 다시 연락이 돼서 또 인맥 관계가 거기서 넓어졌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결과였는데 내가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친구들이랑 사업하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저 뉴스킨 사업자분들 중에 제일 부러우신 분들은요. 돈 많이 번 것도 부러운데요. 그보다 더 부러운 건요. 제 친구랑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사장님 만났는데요. 자기 회사 뭐 후배 선배 막 다 같이 사업해가지고는 다 백만장자 이상 달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너무 부러웠는데요. 그래도 제가 2년이란 시간 동안 전달해서 저는 친구들이랑도 셀미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대학교 친구들과 셀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요, 바로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1년 반 걸려서 만들었고요. 6개월 동안은요, 제가 진짜 제발 하자 막 해서 6개월 동안 매달려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세팅이 돼서요. 제가 미팅 안 잡으면요. 그들이 미팅 약속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미팅하고 있고요.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저는 사실 도움을 받고 이제 건강해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TR90 하고서 건강을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뿌듯함을 느꼈고요. 힘들 때는 항상 책과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다 저한테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만장자의 딸이지만 항상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근데 겪어야 할 건 다 겪어야 된다. 겪어야 할 건 다 겪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다 겪고 있고요. 저의 인생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 다들 이제 제가 해외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했고 뉴스킨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저는 꼴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꼴찌를 경험하는 거는요, 진짜 드물거든요. 진짜 바보였는지 막 돼요. 저는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학점 학점도 진짜 밑바닥을 겪었고요. 회사에 들어가서는 1년 동안 얼마나 혼났는지 정말 이사님이 제 팀장님을 말릴 정도로 혼났어요. 예, 사무실에서 진짜 소리 질러도 그거 다 그냥 묵묵히 버텨서 인정받고 회사 생활 잘하고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이사님 불러주시고 이런 거였고요. 뉴스킨도 처음에 절대 쉽지 않았고요. 지금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계속 생각하고 움직이고 저도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다들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겉모습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 겉은 우한백조고요. 그렇게 멋있게 떠있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치면서 정말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핀업해서 다시 더 좋은 강의를 들고 여기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